교과서 132쪽에서 135쪽 사이 보시겠습니다. 6월 민주항쟁 이후의 민주화 과정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자, 6월 민주항쟁 이후에 노태우 정부가 수립되게 되죠. 이후에 이제 현재까지 정부별 특징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면 흐름 잡는 연표가 나오는데 현행헌법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6.29 선언 이후에 이제 9차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의 임기가 5년 단임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부터는 좀 짤막짤막 이렇게 87년에 노태우가 당선되고 노태우 정부, 그 다음에 1992년 김영삼, 그리고 97년 김대중, 다시 5년 후인 2002년 노무현, 2007년 이명박, 2012년 박근혜, 또 여기 5년 더 2017년에 문재인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5년을 기준으로 이제 대통령들이 바뀌어져 나간다. 이렇게 그냥 대충 아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노태우 정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태우 정부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6월 항쟁 이후에 대통령 직선제로 대통령으로 뽑힌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알아야 되는 거, 여소야대 총선에서는 여당이 아주 대패하게 되죠. 그래서 이 여소야대 전국을 뚫고 나가기 위해 3당 합당했던 거, 이거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민자당이 창당된다. 요거랑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8.8 올림픽, 그리고 북방 외교, 남북 기본 합의서, 이런 것들이 이 노태우 정부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월 민주항쟁 이후 바뀐 헌법에 따라, 그렇죠. 이게 현행헌법이야. 현행헌법 6교시 바로 9차 현행헌법이다. 현행헌법이다. 지금 헌법, 대통령 임기 5년 단임제, 그리고 골자가 직선제죠. 직선제, 국민이 직접 뽑는 방식. 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의 김영삼과 김대중이 단일화에 실패하는 바람에 각각 출마하면서 여당인 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었죠. 그러나 1988년 초 치러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야당이 다수의 의석을 차지해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었다. 대통령이 아무리 되었어도 이게 국회가 완전히 야당이 장악을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돼버린 거죠. 안정적 정권 운영이 어려워진 노태우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영삼과 김종필이 이끄는 야당 인사들과 손을 잡고 3당 합당을 한다. 이거 3당 합당 꼭 알아두세요. 민주자유당, 민자당을 창당하였다. 자, 이외에도 8.8 올림픽 노태우 때 했습니다. 북방 외교, 남북 기본 합의서 같이 아셔야 돼요. 자, 다음 문민정부. 자, 그 대가로 다시 대통령 직선제이긴 하지만 여당에서 이제 또 이번에 민자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김영삼이 나오게 되면서 김영삼이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이것도 국민이 뽑아준 겁니다. 자, 이로써 30여 년 만에 민간인이 대통령이 되었어. 지금까지 계속 군인이었죠. 이 문민정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민정부. 출범하였다. 김영삼 대통령은 탈세와 불법 자금 유통을 막기 위해 김영삼의 최대 업적 금융실명제 전면 실시하여 본인의 실명으로 금융기관과 거래하게 하고, 이게 금융실명제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자기 본인 실명으로만 금융기관 거래가 가능하다.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도 하였어요. 참 잘한 일이죠. 문민정부에서는 역사 바로 세우기. 자, 문민정부 지금 여러분들 번호 한번 붙여볼게요. 금융실명제 기억하시고요. 김영삼 하면 일단 문민정부, 2번 금융실명제, 자, 그 다음에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 그 다음에 역사 바로 세우기. 역사 바로 세우기의 내용, 신군부의 핵심 사조직인 하나회를 해체하고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전두환과 노태우를 법정에 세웠고요. 조선 총독부 건물을 해체하고 국민학교 초등학교로 명칭을 바꾸는 등 일제강점기 잔재를 청산한 거, 이거 다 김영삼이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좀 알아두시고요. 여기 보면 김영삼 대통령의 새해 국정 운영에 관한 연설문의 일부가 나와 있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이런 인물이시죠. 여기 보면 철거 중에 조선 총독부 건물이 나오고요.
저는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먼저 12.12 사태와 5.18에 관하여 말 못할 고초를 겪은 많은 분들에게 심심한 위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광복 50주년을 맞아 일제 잔재인 옛 조선 총독부 건물을 철거하기 시작한 것도 역사를 바로잡아 민족 정기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 김영삼 좀 알아두시고요. 경제적으로는 그런데 이때부터 외부에 막 압력이 들어와. 개방해라. 1996년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을 해 시장 개방 정책에 앞장을 서게 되고요. 결국 1997년 말 국제 경제 여건 악화와 외환 관리 실패로 외환 위기를 맞아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 지원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 이제 4번까지 역사 바로 세우기까지 썼는데 OECD OECD 가입이고 5번 그리고 IMF 구제금융 지원받은 거 금모기 운동은 바로 일어나죠. 금모기 운동은 여러분들 김영삼에서 김대중까지 계속 이거 금모기 운동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는 김대중 후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후보인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되는데 이거 특징. 헌정사상 최초로 선거를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각한 여야 간 평화적 정권교체. 최초의, 이렇게 말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초의 여야 간 평화적 정권교체 1번. 최초의 여야 간 평화적 정권교체 김대중 1번이고요. 6월 민주항쟁 이후 개헌을 통해 민주주의의 외형적 틀을 갖추었다면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를 이루어내면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점차 정착되어 갔다. 김대중 정부는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 기업 구조 조정을 통해 외환 위기 극복에 집중. 그래서 외환 위기를 실제로 극복한다. 그 결과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받은 구제금융을 2001년에 조기 상환한다. 같은 얘기죠. 또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복지제도를 마련하고 여성부, 국가인권위원회에 신설하고 차별 해소와 인권 신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김대중 정부는 제주 4.3 사건 및 의문사 진상규명,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등 과거사 정리도 했다. 의문이 많았던 것들을 다 조사해서 정리하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남북관계 개선이죠. 지금 선생님이 번호를 너무 많이 붙여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요 정도. 최초의 여야 간 평화적 정권 교체. 그 다음에 외환 위기 극복. 조기 상환. 그 다음에 남북관계 개선 이런 것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이런 내용들 중심으로 급할 때는 그냥 여러분들 중요한 거 중심으로 외워두시면 되겠어요. 한반도 평화정착, 민주주의 및 인권 신장을 위한 노력이 인정되어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다. 이거 기억해야 되죠. 노벨 평화상. 여기 보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 증진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1년 11월에 설립한 인권전담 독립국가 기관이다.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연설문 일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민주주의가 뿌리 깊다는 점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세계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계속 헌신할 것을 다짐하였다. 제가 민주화를 위해 수십 년 동안 투쟁할 때 언제나 부딪힌 반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시아에서는 서구식 민주주의가 적합하지 않으며 그러한 뿌리가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아시아에서는 오히려 서구보다 훨씬 더 이전에 인권 사상이 있었고 민주주의와 상통한 사상의 뿌리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짚어주었죠. 다음 이어서 이제 노무현 정부인데요.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라고 합니다. 참여정부.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최초로 국민 경선 방식, 경선 방식으로 여야 대선 후보를 결정하였다. 선거 결과 여당의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 참여정부가 출범하였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이어받아 이때 2차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14선언을 한 게 이제 노무현이죠. 또 지방 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행정수도 이전. 참고로 김영삼 정부 때 전면적인 지방자치제도 시행 요게 빠졌네요. 김영삼 정부 때 여기 전면적인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요것도 이제 그 김영삼이고요. 여기 이제 다시 노무현으로 와서 이제 14선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행정수도 세종시,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행정수도 이전, 요거 기억하세요. 자, 이 14선언 2번, 행정수도 3번 이렇게 번호 붙일게요. 지방혁신도시를 건설을 추진하고 수도권 소재의 주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였다. 지금 행정부 전부 다 세종시가 있죠. 한편 과거사 정리를 국정개혁 과제로 설정하고, 이 사람은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등 각종 기구가 이때 설치가 되죠. 권위주의를 탈피하기 위해 노력했고, 국가정보원, 검찰 등 국가 권력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한 것에도 힘썼다. 노무현 정부는 이라크 파병을 결정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FTA, 요거는 이제 가끔씩 여러분 기출의 선택지로 나옵니다. FTA 체결,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유무역협정은 관세 없이 자유롭게 무역을 하기 위해 체결되는 협정이다. 외국의 상품을, 여기 이 부분입니다. 싼 가격에 수입해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고 무역이 활발해지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비교 우위에서 밀린 산업은 오히려 낙오되는 문제가 있다. 13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실용주의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인데 4대강 사업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G20 정상회의도 서울에서 개최됐고, 한번 읽어볼게요. 2007년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의 이명박 후보가 큰 표차로 당선되어 10년 만에 다시 한번 여야 간 또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어. 최초는 김대중이고 10년 만에 다시 이룬 거는 이명박이네요. 이명박 정부는 성장 중심의 경제 정책을 추진하며 기업 활동에 대한, 이 기업인 출신이죠. 그래서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 완화, 감세 정책, 자유무역협정의 확대 등을 추진하였다. 2010년에 서울 G20 정상회의를 개최 우리나라 국제적 위상을 높였고, 한편 4대강 사업을 추진해 하천 유역을 개발에 정비하였다. G20은 세계 경제를 이끄는 G7의 12개 신흥국과 유럽연합 의장국을 더한 20개의 국가 및 지역 모임이다. 서울에서 5번째 회의가 개최되었다. 자, 이제 경제민주화를 표방한 박근혜. 자, 박근혜는 여러분 세월호 사건, 국정농단 사건을 기억하시죠? 그래도 읽어볼게요.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 후보였던 박근혜가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최초 여성 대통령. 박근혜 정부는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것을 조성하고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강조해 기초연금제를 도입하였다. 난 이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나 2014년에는 세월호 사건 등 국가적 재난에 대한 대응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2016년에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부를 규탄한 촛불 집회가 여러 달에 걸쳐 이어졌다. 이에 결국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었고, 2017년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 탄핵이 되었죠. 자, 여기 퇴직 요구 촛불 집회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여기 참석한 학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서. 자, 남북 평화 정책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 이 사람 판문점 선언이 있죠. 여기는 판문점 선언이라는 게 있다. 참고로. 1917년 5월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의 문재인 후보가 또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이렇게 이제 이거 문재인이 되면 또 다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 왜 조선시대에는 뭐를 하지? 그 대통령이 아니라, 반정이라는 게 일어나잖아. 왕이 잘 못하면.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거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하죠. 선거를 통해서 심판하죠.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나라,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정 비전으로 내세우고 소득주도 성장, 남북 평화 정책 등에 중점을 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때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세계 확산, 이게 이제 이슈였죠. 한국도 보건 경제 위기에 직면했으나 온 국민과 함께 힘을 합쳐 극복해 나갔다. 2022년 3월에 치러진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 통합을 강조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자, 의료진 나오고요.
여러분들 밑에 표의 정리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이 표를 가지고 그냥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노태우고요. 김영삼이고요. 김대중이고요. 자, 노무현이고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이렇게 가죠. 노태우, 뭐 3당 합당, 자, 김영삼, 금융실명제, 역사 바로 세우기, 지방자치제 전면 시행. 이것도 한번 색칠해 볼게요. 그리고 김대중, 자, 최초의 여야 간 평화적 정권 교체 너무 정리 잘 돼 있어요. 대북 화해 협력 정책, 햇볕 정책. 자, 노벨 평화상도 받았고 남북 최초로 정상회담 개최. 노무현 정부 행정수도 이전. 권위주의 청산 참여정부죠. 이명박 정부, 자, 4대강 사업, 박근혜 정부 세월호, 국정농단, 문재인 정부, 자, 판문점 선언, 여기 나오는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판문점 선언. 그래서 요거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35쪽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